네, 이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모건 스탠리 우선주 2, 여기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게 현재 배당 수익률이 거의 7%에 달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그 콜 리스크라고 하죠. 언제든 액면가에 상환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있고요. 맞습니다. 또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져서 걱정하셨던 부분도 있던데 그것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러시죠?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투자의 장점 또 단점, 특히 좀 숨겨진 위험까지 명확히 분석해서 당신의 투자 목표에 이 MC-레스가 정말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. 그럼 먼저 그 주가 하락 이야기부터 해볼게요. 지난 10월 1일에 주가가 떨어진 걸 보셨을 텐데요.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건 스탠리 회사 자체의 재정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 왜 떨어진 건가요? 그게 배당락일이라는 것 때문인데요. 9월 30일까지 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한테 분기 배당금 한 주당 0.45달러 정도 되죠. 이걸 지급하기로 확정을 해요.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0월 1일에는 그 배당금만큼 주가가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겁니다. 기술적인 절차죠. 아,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갔지만 곧 그만큼 현금으로 배당이 들어오니까 결국 당신의 총 자산, 그러니까 주식 가치 더하기 현금 배당 가치는 변동이 없다. 뭐 이런 이야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총 자산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셈이죠. 오히려 흥미로운 점은요.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연준으로부터 그 스트레스 자본 완충액, SCB 비율이라고 하는데요. 이걸 좀 낮춰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어요. 아,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? 이건 규제 때문에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자본이 줄어든다는 뜻이라서요. 뭐랄까,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재무적으로 좀 더 숨통이 튀었다. 운용의 폭이 넓어졌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부분인데요. 그 7%에 달하는 아주 높은 배당 수익률,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. 네, 그 비결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구조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적용되는 스프레드, 즉 가산금리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. 스프레드요? 네, 지금은 시장 기준금리, SOFR이라고 부르죠. 여기에다가 무려 4.58161%라는 고정된 가산금리, 이게 스프레드인데 이걸 더해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. 이 4.58161%라는 높은 수치가 바로 지금 고수익의 핵심 원천인 거죠. 와, 4.58%? 상당히 높은데요? 그렇죠. 덕분에 이제 금리가 오르면 배당도 따라서 같이 오르는 효과도 일부 있고요. 금리 인상기에 좀 방어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. 근데 이렇게 높은 수익률에는 뭔가 대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. 혹시 숨겨진 위험 같은 게 있나요? 네, 예리하십니다. 바로 그 높은 수익률의 대가가 조기 상환 위험, 다른 말로 콜 리스크입니다. 이게 뭐냐면 발행사인 모건 스탠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주당 25달러, 이게 액면가거든요. 이 가격으로 주식을 그냥 되사갈 수 있는 권리, 콜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언제든지요? 네. MSEL 같은 경우는 이미 2023년 10월 15일부로 그 상환 가능 시점이 지났어요.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상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잠깐만요.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모건 스탠리가 자, 25달러 돌려줄 테니 주식 다시 내놔.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? 네, 그렇습니다. 아니,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?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?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. 지금 이 우선주에 대해서 연 7%가 넘는 이자를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잖아요. 이건 회사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비용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시장 상황이 변해서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이렇게 비싼 우선주를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. 아, 그렇죠. 더 싸게 돈 빌릴 수 있으면 비싼 빚부터 갚는 게 당연하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경제적 유인이 아주 클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NCB 완화 있잖아요. 자본 규제가 좀 느슨해진 거요. 네.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런 비싼 우선주를 상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더 확보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규제 완화가 오히려 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 MSE 당신의 투자 전략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? 혹시 다른 대안 같은 것도 있을까요? 좋은 질문입니다. 이걸 평가하려면 모건 스탠리가 발행한 다른 우선주랑 비교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. 예를 들어 MSQ라는 우선주가 있는데요. MSQ는 현재 배당률이 6.625% 정도로 MSE보다는 약당 낮아요.
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2029년 10월까지는 조기 상환될 위험이 없습니다. 상환 보호 기간이 있는 거죠. 오, 그럼 안정성 면에서는 MSQ가 더 나은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. MSE는 나는 지금 당장 높은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고 언제 상환될지 모르는 위험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가진 당신에게 더 적합할 수 있어요. 반면에 나는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몇 년간은 확실하게 배당을 받고 싶다. 즉, 좀 더 긴 시간 동안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 중시한다면 MSQ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. 결국에는 당신이 투자하는 기간이나 또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, 이런 성향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. 네, 정리를 한번 해보죠. MSE는 분명 현재로서는 높은 현금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매력적인 선택지인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이걸 사서 액면가인 $25 이상으로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뭐랄까 시세 차익을 크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네요. 맞아요. 가격이 $25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모건 스탠리는 상환할 유인만 더 커지니까요. 본질적으로 보면 이건 당신이 모건 스탠리에게 단기로 그것도 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과 비슷한데 문제는 모건 스탠리가 원하면 언제든 자, 이제 그만 빌릴게 하고 조기 상환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군요. 네,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. 따라서 이 주식에 투자한다면 언제든 상환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고 만약 상환되면 그 돈으로 뭘 할지 어떻게 재투자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중요하겠네요.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재투자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죠.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이 상환 위험을 내가 감수할 것인가? 아니면 안정성을 선택하고 수익률은 조금 포기할 것인가? 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MSE는 현재 4.58%라는 아주 매력적인 스프레드를 제공하지만 대신 언제든 상환될 수 있는 즉각적인 위험을 안고 있죠. 반면에 MSQ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는 이것보다 낮지만 몇 년간은 상환되지 않을 거라는 보호장치가 있고요. 그럼 미래의 비슷한 종류의 우선주 투자를 고려할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어느 정도의 스프레드, 즉 가상금리가 제공되어야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만하다고 판단하시겠어요? 아니면 스프레드가 좀 낮더라도 상환 보호 기간이 보장되는 안정성이 당신에게 더 중요할까요? 아,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. 네,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 비슷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당신만의 기준점을 세우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